여러분, 공장의 비명소리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것도 즐거운 비명소리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요, 그 어느 때 못지않게 공장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제조업 지수거든요. 일반적으로 구매관리지수 PMI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50이 기준점입니다. 50이. 50이면 경기가 그럭저럭 돌아간다. 제조업이 그만큼 있는 설비만큼 적정선에 돌아간다. 이게 이제 구매관리지수 PMI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1년 3월에 64.7까지 올라갔습니다. 64.7.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2월에도 60.8까지 올라갔거든요. 2월에도요. 지금 12월에도 60.5잖아요. 그죠? 이게 작년 4월에는요. 41.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야말로 얼마나 오른 겁니까? 23% 정도, 23% 정도 더 올랐나요? 예, 23%가 아니죠. 23포인트가 더 올랐나요? 야, 이것은요, 1983년 12월에 이 정도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62, 63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1983년 12월 이후로 37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61.7이었는데 이 예상치도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경기는 지금 확장세로 펑펑 늘어난다는 겁니다. 펑펑. 수요가 완전히 보복 소비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자재 부족, 물류난까지 지금 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지금 엄청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 경제를 보면요,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을 보면 지금 경제가 어떻다 그걸 눈에 볼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 4,000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4월 2일에 S&P 500 지수는 2526.90이었거든요. 이게 2021년 4월 1일에 4019.87까지 올랐으니까 얼마나 지금 미국 경제가 바뀌고 있다. V자 반등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만큼요. 지금 미국 경제는 수요 중심 경제로 급격하게 이동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급 중심 경제가 되면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은 경기가 침체가 점점 다가올 수 있는데 수요 중심 경제가 되니까 이것은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져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수요 중심 경제는요. 이게 나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좋은 인플레이션의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요. 그 어느 때보다가 시장이 지금 팡팡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보도한 것을 보면요. 이 LA 항구에 지난 2월까지 177척의 대형 화물선하고요. 80만여 개의 컨테이너가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 보면 화물선, 대형 화물선으로는 31%가 많은 수치고요. 컨테이너 수로는 49%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무리 적어도 대형 화물선이
40척, 50척이 대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역하는 데만 5일이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5일이. 예, 5일이 더 길어졌다고 해요. 그만큼 미국은 지금 수요 중심의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률도 여러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인구 대비로 하면 30%를 넘어섰어요. 당초 8월이나 9월 그때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훨씬 빨리 6월이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6월이면. 6월이면.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빨리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돈도 엄청 풀어제낍니다. 1조 9천억 원을 지난 3월에 풀어제꼈는데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요. 3월 31일에는 또 뉴딜 정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뉴딜 정책. 그러면서 2조 3천억 달러를 풀겠다는 겁니다. 2조 3천억 달러. 물론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지만 그 와중에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미국 시장이 저 돈들이 뿌려지면 엄청난 소비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뿌린 넣은 것만까지도 3월 27일 기준으로 하면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카드 사용액에 대한 분석을 했거든요. 작년 동기간 대비하니까 40% 증가했대요. 40%. 이 말은 경제가 진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미국은요.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문제는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 공포가 점점 커지거든요. 돈을 많이 푼 데다가 이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수요가 폭발해서 수요 중심 경제가 되면서 또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국고채도 많이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채권 시장에 공급이 넘쳐요. 공급이 넘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의 이자는 더 올라가죠. 국채금리는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우려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면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현대자동차나 다른 철강이나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친중 정책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동맹국들로부터 눈밖에 나서 동맹국들의 지원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섣불리 미국이 대한민국의 끈을 놓지는 않겠지만 당장 쿼드라는 것도 보세요. 쿼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인도 그리고 호주 이렇게 4개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하면서 만든 협의체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에게도 이거 제안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는 그런 이야기가 안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제안이 왔었다고 밝혀졌죠. 정부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협의체에 빠져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외교의 난점으로 남고요. 이 외교의 어떤 난점이 결국 우리 경제까지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와 외교도 중요한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안보와 외교를 지켜가고 있느냐, 원칙을 지켜가고 있느냐. 그것은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거의 뭐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 경제가 살아날 때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고통을 겪지 말고 잘 가야 될 텐데, 그죠? 그것만이 솔직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저는 현명한 기업들의 선택이 결국은 시장에서 생존하지 않을까. 기업들의 선택이 말입니다.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기업들의 선택이 시장에서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기대해 봅니다.